네, 토마토 이슈 2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시장이 오늘 하루 동안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일단 하락으로 출발했고 어제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좀 아시아 시장만 좀 견조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글로벌 증시 안에서의 디커플링이 상당히 또 두드러지는 양상입니다. 미국 네. 경제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감은 여전히 지속이 되면서 특히나 중국 증시는 오르고 있지만 중국 경제로 시작된 이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감도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대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국제유가도 추가적인 또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전략들은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얽히고 설킨 부분들 전략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류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서동수 대리와 오늘 어떤 얘기들 저희가 이어갈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시장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머니 무브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들이 계속해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어제 우리 증시도 이제 그 흐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지금, 한 단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미국의 이제 달러와 강세,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전 고점에 임박을 할 때쯤이면 금리 인상 시기가 거의 확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그 그림에 지금 마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12월을 금리 인상의 시기로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금융시장의 매매 움직임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 어제 이제 첫 번째 날이었기 때문에 어제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외인들이 사실 이머징 시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포션을 늘려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은 물량의 아웃플로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지만 오히려 기관이 굉장히 화끈 놀라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서 굉장히 집중이 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를 최근에 이끌었던 기관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이런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 하나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당분간 좀 조정 국면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 증시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 중국발 경제 둔화 우려감 그리고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또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또 그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아울러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까지 글로벌 증시가 또 바짝 긴장할 만한 요소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 쪽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로이터에 따르면 이제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가 1%의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10월에 무역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조정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 미국과 유럽이 1% 하락을 했다. 근데 막상 중국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무역 지표라든가 2차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중국의 지수를 떨어뜨리는 트리거로 작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 이제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혼자만 오르는 또 참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따르면 이제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이머징 이제 아웃플로우가 계속 가중이 되고 있다. 시장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머징 마켓 인덱스 자체는 선진 증시 대비해서 한 0.2% 더 떨어져 1.2% 정도 떨어졌고요. 유로화가 이제 4개월 내 최저치를 보이고 이머징 통화 자체가 4일 연속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원화라든가 아니면 링깃 그리고 바트 1%의 조정을 보여줬다. 그리고 코모디티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도 1%대의 하락을 보여주는 아주 그냥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머징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 또 나와버렸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이머징 시장에서 계속 이제 선진국으로 지금 돈은 들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의 강세는 뭐 계속해서 심화될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유가는 또 하락 압력을 계속해서 받을 거고 이런 상황에 지금 뭐 중국도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영이 늦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뭐 아시아 시장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좀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좀 당분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이머징 자산은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확인이 됐고요. 네. 중국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편승이 되면서 같은 밸류 체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수량 자체는 상당히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기관들이 또 이렇게 화끈 놀라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시장의 메이저 수급들이, 이거는 무조건 돈을 빼야 된다라고 판단을 분명히 하는 것 같고요. 네. 중국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도 쫓아갈 수 있을 거란 막연한 이런 기대감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기관의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섹터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뭐 급락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종목 한 개만 기술 수출을 한 종목 한 개만 오르는 이러한 부분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측면. 너무 기대를 국내 증시에는 지금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주식을 줄여야 된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거는 주식을 줄여야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어제가 증명이 됐듯 상대적인 약진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이제 중국 지수 인덱스 관련된 ETF 정도들은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비중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볼만한 시장은 중국 시장 정도가 좀 유일하다. 거기에 대해서 지수 좀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지수의 움직임에서 나왔다시피 이머징 자산, 이머징 증시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네. 관련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국제 유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셰일업계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러 강세가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가는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우디에서는 감사는 계속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뭐 셰일업계와의 치킨 게임에서 고통받는 건 오히려 좀 뭐랄까요 어느 정도의 원가를 유지해야 되는 이제 셰일업계가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셰일업계도 힘들고 오페크 네. 국가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네. 유가 자체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뭐 석유화학 에너지 기업으로 뭐 고통이 전이가 되는 그런 고통뿐만이 아니라 네. 이 원자재를 수출하는 이제 중국의 원자재를 수출하는 이머징 마켓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유가로 이제 확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머징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말씀하셨지만요. 아울러서 글로벌 이 원유 생산 업체들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비용도 이제 최근에 줄여가고 있고 비용 절감 계획들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신 쪽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일단 구조조정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CNN 머니에 따르면 미국의 이제 오일 컴퍼니, 에너지 컴퍼니들의 부채 부담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 100불까지만 했을 때까지라도 뭐 리그선, 이제 바다에서 시추를 하는 리그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드릴링 뭐 이러한 것들, 이제 석유를 다 시추하는 이런 장비들 굉장히 거대하고 비싼 장비들입니다. 이런 것들 다 뭐 현찰로 바로 사는 것들이 아니라 다 리스를 사용해서 빚을 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유가가 40불이 되니까 채산성이 안 나오고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이런 부채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USAA 인베스트먼트의 한 이제 임원이 오일 기업들 부도가 날 것이다. 6개월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유가 관련돼 있는 이런 에너지 기업들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가 버블이다. 없어지는 게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기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페크 국가주 중에서는 가장 큰 산유국, 네. 전 세계에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고의 산유국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5년 내 현금이 고갈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한 5년, 2, 3년이 될 때까지도 유가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미국 셰일 업체들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략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타내게 될 텐데, 네. 아울러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머징 증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 부분에 따른 파급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해외에서 자산을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리밸런싱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국가를 낀다거나 뺀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매매도 분명히 이뤄지기는 합니다만, 이머징 바스켓을 이제 매매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이머징 자산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하고 기술로서 승부를 하는, 그리고 IT 하드웨어로 승부를 하는, 자동차로 승부하는 국가들은 정말 거의 없을 정도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외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핸드폰 강국, 자동차 강국이 있는지 중국이나 우리나라 말고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그 살아남는 논리 자체가 원자재를 파는데 이걸 또 중국에다가 판다는 이 논리. 약간 구경제 전유물인 이 원자재를 팔아치워가지고 살아남는 밥벌이를 하는 이런 국가들이 원자재 가격과 유가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측면은 이 국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감을 가지게 된다는 측면, 글로벌 에셋 매니저들이 이머징 자산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정 섹터로는 에너지 석유화학 업체들이 좀 위험해 보이는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이슈도 그렇고 두 번째 이슈도 그렇고 우리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크리스틴 라가르디 총재도 지금 이 걸프 국가들의 좀 어떤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유가는 더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좀 올라갈 기미를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아울러서 이제 같이 이제 원자재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특히나 이머징 국가들의 약세는 당분간은 좀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여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게 힘들 것이다라는 전략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